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동이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동합니다. 경제하는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자까지 안진걸 소장 동생분이 온 줄 알았어요. 예, 친동생 안갑봉입니다. 어저께 좀 택시 타다가 미끄러져가지고요. 예. 얼굴을 좀 다쳐서 예. 예, 그래서 저 안경 모자를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근데 민생갑봉이 라면 예. 박스를 들고 왔어요. 아, 그럼요. 지금 우리 영화 기생충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자 자랑인데, 그 기생충에 보면 나중에 라면을 두 개를 섞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짜파구리. 예. 그래서 주한 미대사도 지금 그걸 드셔가지고 인증샷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청취자 시청자들께서 뭐 퀴즈 맞추면 또 이 라면이 또 서민들의 애용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구리 하나, 짜파게티 하나 이렇게 한 박스씩 오. 하나가 아니라 네. 한 박스씩 대구로 보내드리려고. 한 분당 예. 두 박스. 예, 그러니까. 한 분당 두 박스죠. 그러니까 네. 짜파게티하고 너구리 네. 한 분당 두 박스씩 10분. 네. 예, 그래서 좀 이따가 20박스를 가져오신 예,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어떻게 드릴 건데요?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퀴즈 하나 내주시면요. 예. 맞추신 분들 10분 좋습니다. 예.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자, 봉준호 감독한테 보내는 축하 메시지도 좋고요. 민생 위에서 늘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 민생갑봉이 응원 문자도 좋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0분을 추첨해서 짜파구리 만들 수 있는 라면 2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민생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이 영화를 세계가 주목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우리 봉준호 감독님도 예전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작년 영화는 6월 3일 날. 예,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박근혜 정부 때 기획했다고 했습니다. 예. 설국열차 이후에. 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민생고가 방치되면 서민들이 예전에는 뭐 혁명도 일으키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또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비극이나 파국이 벌어질다라는 것을 은유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대로 양극화나 불평등 민생고가 심하면 특히 서민들 중산층들 어려워지면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통합도 안 되고 여기저기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글을 언론에 몇 군데 썼거든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이 그 글을 보시고 제 번호는 모르시니까 친구한테 안진걸 씨한테 전해줘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거였다고. 네. 어떤 분들은 영화만 직접 보고 마치 서민들이 주인공 가족들이 부자들의 어떤 고요를 빠는 기생충으로 운유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영화를 잘 보시면 서민들이 기생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수의 서민들은 반지하나 통신비까지 아끼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들이 물건을 사줘서 엄청난 부를 쌓은 소수 특권층 알부자들이 1%. 예, 민중의 피땀을 고요를 짜는 기생충일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은유로 역설적으로 네. 영화를 봤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나 평론가들이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민생과 양극화 1대 99의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피케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아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에 한도를 주자. 예. 이런 파격적인 정책까지 이야기했고 프랑스 예. 피케티. 또 저희가 이제 저번에 민생 공약 설명해 드렸는데 정의당 공약 중에 최고임금제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다들 들어보셨지만 최고임금제는 뭐냐면 너무 어떤 회사나 어떤 우리가 직장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고액연금을 받아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만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위화감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 최고임금제라는 정책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하여튼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영화 감독들도 기생충 시사하고 나서 다 자기 나라에서도 이 영화를 리메이크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빈부격차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이 이제 투철한 그런 영화다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이제 서민의 삶 어떻습니까? 아주 명장면들이 가득한데요. 처음에 시작하면 일단 반지하에 사는 내 식구가 나오고 거기 남매가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와이파이
그 데이터를 쓰려면 요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윗집에 와이파이를 잡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화장실 있는 데 올라가서 그 윗집에 이제 어떻게든 신호가 잡히는데 그래서 네. 우리 국민은 그걸 보면서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아유 통신비 재벌 통신 3사가 독과점을 형성해서 너무나 비싼 요금에 폭일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저거 우리도 저러는데 우리들 사실 교통방송 1층에만 가도 와이파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기저기 가면 아이디하고 비번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민주당의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에 5만 개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너무 좀 작은 공약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그런 공약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비가 너무 비싼데 저는 이 영화를 재벌 3사 고위층들이 다 보신 다음에 통신 요금을 빨리 대폭 인하해라. 데이터 요금을 인하해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우리 모처럼들을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일부 핸드폰은 그 재개통 그리고 쏟아지는 와이파이를 축하하며. 네.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 문제, 알바 문제도 나오잖아요. 예, 그걸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 내 식구가 피자 프랜차이즈 박스 접기 알바를 그렇죠. 하잖아요. 한 방에 한 방에서 반지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피자 박스 접는 그거 거. 너무 잘 접는 그런 화면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일단은 그 장면부터 육성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보시죠. 사장님, 이게 다 그 친구 때문이죠. 뭔 소리? 그 원래 일하던 알바생 말입니다. 그 친구가 배 찍어 잠수 탔죠. 이 주사랑교에서 이 단체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래서 말입니다, 사장님. 페널티 10%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내일 정식으로다가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피자 박스 접기 알바를 하는데 단가가 너무 작으니까 또 심지어 페널티를 받을 생각 요구를 하니까 더 달라고 막 이런 내고하는 네. 그 협상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 영화가 과외 알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 알바. 그다음에 어쨌든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알바하려고 하는 모습들까지 다 겹쳐지면서 결국은 최저임금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삶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영화 기생충을 보면 갑과 을과 병이 있을 때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또는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가므라고 병이 쌈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을도 사고 병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분들이 그만큼 중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가맹점에 물건을 더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주고 네. 그렇게 상생으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민생 문제 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같이 들어보실게요. 벤츠는 대리보다는 그 대치동서 발레 뛸 때 그때 많이 와봤지. 아빠 발레 뛴 적 있었지? 그치. 그 치킨 망하고 대만 카스타라 오픈 전에 그 사이 한 6개월? 아니지. 카스타라 망한 뒤지 발레스. 대왕 카스테라 망한 이야기. 예. 치킨 망하고 발렛도 뛰었다. 대리기사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서 결국 대리기사, 발렛 파킹.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 또는 조기에 정년퇴직을 강요당하면 있는 돈 다 모아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후죽순 들어서는 프랜차이즈 때문에 영업지역이 보호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본사가 너무 갑질의 행포를 해갖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너무 슬픈 것은 그 지하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도 대만 카스테라라 망했잖아요 하면서 그렇죠. 서로 동질감을 표현하잖아요. 송강호 씨가 역할했던. 그럼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가맹본부 본사만 5천여 개가 있습니다. 본사가요? 예, 본사만요. 프랜차이즈 회사가 5천 개가 예, 있다는 5천 개가 거예요? 있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가맹점들을 다 추산하면요. 최소 25만 개 안팎.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즘은 우리가 식당도 막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다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뭐 곳곳이 예. 사실 그래 동네마다
똑같은 음식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총 가맹점이 30만 개 가까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뭐 남양유업 대리점이라든지 이동통신 대리점 이런 것들 보면 대리점 형태로 살고 있는 분들이 한 6, 70만 정도 된다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100만 명 정도가 가맹점이나 대리점으로 먹고 산다. 그러네요. 거기에 취업해 있는 분들까지 있으니까 수백만 명과 가족들 삶이 걸려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리점 본사나 본부나 대기업 대부분 이제 가맹본부 이런 본사가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로얄티를 떼간다든지 갑질을 하고 횡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또 출시를 해가지고 영업적을 미보여주면 결국 서민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대만 카스테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400개 500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와중에 한 종편 방송에서 식용유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겁니다. 카스테라에 식용유 쓸 수 있는 건데 물론 더 좋은 기름을 쓴다고 했는데 식용유를 써서 만약에 소비자를 속였다라면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치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을 집어넣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이분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만 카스테라 우리 시청자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그 장면 텔레비를 봤어요. 예, 이렇게 큰 카스테라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소개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기도 했고 그래서 400개 500개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기생충에 얘기 나오는 송강호 씨네 가족 마냥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하시다가 손해 보신 분들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편의점 이야기도 해드리는 편의점 본사가 로얄티로 35%를 떼갑니다. 올 매출 35%. 올 매출 1,000만 원 나오면 1,000만 원 벌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세 내는 것처럼 350만 원을 본사에 갖다 내는 거예요. 조금 오래되면 30%로 좀 인하해 주긴 하는데요. 35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로 건물주한테 또 임대료 내야 되죠. 조물주의 건물주님. 그다음에 전기세 내야 되죠.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하고 알바 청년 2명 써서 4명이 하는데 남는 게 한 400에서 500이 남아요. 그걸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최저임금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예전엔 편의점 알바들이 편의점주들을 비판하고 그랬어요. 너무 급여를 안 준다. 근데 편의점 알바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본사가 너무 많이 떼가니까 을과 병이 쌈이 났구나.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들 특히 정말 상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로얄티 인하해 주시고요. 가맹점주들이 그다음에 알바생들한테 최저임금은 줄 수 있게 해줘야죠. 최소 최저임금 주고 가맹점주님들도 올 200 이상은 버는 다음에 본사가 떼갈 거 있으면 떼가라는 거죠. 그렇게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대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들 보호하는 법이 가맹사업법이고요. 대리점주들 보호하는 법이 대리점보호법인데 공정거래법에 특별법으로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들을 고쳐서 이제 가맹점주들이나 대리점주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노동자들이 노동자 만들어 단체 협상하는 것처럼 본사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님들, 대리점주님들 전국에 1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힘내시고요. 협의회 꼭 만드셔라. 법도 통과됐다. 그래서 본사에 불공정한 조건, 상생의 조건을 강력히 요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문제도 엿볼 수 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흥미진진해서 쑥 지나가 버리는데 운전기사님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당하잖아요. 또 먼저 일하고 있던 그 지하에 우리 이 누구죠? 그 선생님 우리 정말 연기 잘하는 그분도 가사도우미인데 해고당해버리잖아요. 그 이은정 씨든가? 아니요. 이정은 선생님. 이정은 선생님. 동백꽃에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자 근로기준법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법에 가사도우미나 아예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 예외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가사도우미들 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적용을.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기생충 연화를 통해서 근로기준법 문제 너무 쉽게 해고당하는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이분들이 운전기사님들 가사도우미. 또 운전기사님들은 그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갑질해갖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언론사주 갑질이라든지 기사님 아니 자기를 위해서 운전해주는 귀한 분들이거든요. 안전하게. 그분한테 갑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욕도 욕도 하고 뭐 MBC에서도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너무나 쉽게 해고당하지 않고 또 최저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4대 보험 이런 게 적용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 부분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영화는 너무 재밌지만 운전기사님과 가사도우미가 너무 쉽게 잘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 압권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지하철 냄새. 냄새, 서민의 냄새. 서민의 냄새.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려고 한다. 거기서 부자와 서민이 무슨 선 있는 것처럼 나와요. 예. 그렇게 상정하면 바로 그런 사이에서 혁명이나 반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충돌이. 네. 선이 없어야죠. 우리 사회는 서로 그래요. 통합돼야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대안이 지하철이잖아.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지하철이 그 있잖아. 그 냄새, 묘한 냄새, 지하철 냄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차별하는 거죠. 서민들에 대한 굉장히 저는 그때 송광호의 눈빛이 번뜩이거든요. 파국이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끝 장면에 있었던 파국이 그때 선을 넘으려고 그래. 그다음에 지하철 냄새가 난다. 민생경제연구소 하시면서 부업으로 영화평론 같은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지하철 아침 6시 반 전에 타면 20% 요금이 할인이 되는데요. 밤 아침 7시까지 그 제도가 연장이 다 된다는 촉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그럼 지하철 더 신나게 할인해서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인데 7시까지로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또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저 특별 상품 준비했다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했습니다. 어느 부문일까요? 4개 부문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10분을 추첨해서 짜파구리 끓여 드실 수 있는 라면 각각 한 박스씩 2박스씩 모두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당첨자 10분 바로 발표해드립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